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마늘에 들기름 한 술이 혈관 건강에 최고라고 말씀드렸죠. 요약해드리자면, 마늘이 어혈을 뚫어주면 그 다음 타자인 들기름은 혈관을 매끈하게 코팅해주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 마늘하고 들기름만으로는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 부족. 진액 부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실제로 30년 가까이 혈압약을 드시던 이 65세 환자분, 손발 저리고 계단 오를 때 두근거리고 눈 밑이 거무튀튀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 이 혈액 부족과 진액 부족 증상을 함께 호소하셨는데요. 아무리 혈압약을 드셔도 잡히지 않던 이 증상들이요, 딱 한 달 만에 안색부터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계단 오를 때 두근거림이 줄어들고 눈 밑에 거무튀튀함이 옅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셨어요. 이게 전부 이 정말 간단한 한 가지를 더 챙겨주신 덕분인데요. 마트 까만 봉지에 한 2,000원 정도면 한 봉지 가득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흔한 음식들이 사실은 약인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마늘만으로는 못 참는 그 혈관 신호, 600년 전 의사가 적어둔 그 까만 재료, 오늘 저녁부터 바로 드시는 방법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건강정보 떠먹여드리는 한의사 델림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잠깐 짚고 갈게요. 마늘은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빗자루로 쓸어주는 청소부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들기름은 그 쓸어낸 자리에 기름칠을 해주는 짝꿍이고요. 청소와 윤활이라는 좋은 조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의학에서는 혈관 청소를 한 단계 더 깊이 바라보는데요. 우리 몸의 혈액은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5가지의 장기를 빙빙 돕니다. 심장에서 출발해서 간, 폐, 비장, 신장까지. 한의학에서는 이걸 오장이라고 부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마늘은 오장육부 중에 비, 위, 폐, 대장 쪽으로 강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 오장 중에서 빠진 자리가 있죠. 심장하고 간하고 신장. 여기 쌓인 혈액은 누가 푸느냐? 그게 오늘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공개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목이버섯인데요. 마트 가시면 까만 봉지에 든 거 2,000원이면 한 봉지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검은 버섯이요. 한의학에서는 흑목이라고 부릅니다. 이 검을 흑, 나무목, 귀이. 나무에 귀처럼 붙어 자라는 검은 버섯이라는 뜻이에요. 한의학에서는 목이버섯의 효능을 딱 4글자로 정리를 했는데요. 활혈, 양혈. 풀어드리면 혈을 살리고 혈을 길러준다. 한 방에서 혈을 살린다는 건 막힌 피를 풀어준다는 뜻이고요. 혈을 기른다는 건 부족한 피를 보충해준다는 뜻이에요. 이 한 재료가 막힘도 풀고 부족함도 채우고 이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본초 강목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어요. 흑목이, 이끼불기, 경신강지. 이 검은 목이버섯은 기운을 더해주고 배고프지 않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고 의지를 강하게 한다. 제가 한의사지만 이 구절 볼 때마다 신기한 게요. 이 600년 전 명나라 의사가 적어둔 게 요즘 어르신들 가장 필요로 하는 거. 이 기운과 가벼움과 의지. 그걸 그대로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연적으로 검은색을 띤 음식들은 대표적으로 신장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신장은 정혈의 뿌리인데 바로 혈액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목이버섯이 검은색을 띠는 게 바로 신장으로 가는 입장권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목이버섯은 5장기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 가장 깊은 자리, 신장으로 가서 혈액의 뿌리부터 다스리는 재료입니다. 마늘이 이 혈관의 동네 청소부였다면 목이버섯은 1박 2일로 전국을 도는 청소부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속으로 지난 영상 자가진단 통과했는데 나는 괜찮은 거 아니야? 하셨던 분들 오늘 집중하세요. 오늘은 다른 신호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자가진단은 어혈, 즉 막힌 피의 신호였어요. 오늘 보여드릴 건 약간 다른데요. 혈어, 즉 혈액이 부족한 신호예요. 이 막힘과 부족함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 혈액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해가냐면요. 혈은 막힌 자리마다 다른 신호를 보냈잖아요. 이 혈액 부족 신호는 좀 다릅니다. 몸 전체가 서서히 마르기 시작해요. 혈액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의학에서 혈액은 몸을 적셔주고 길러주는 강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강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강 주변에 풀이 누렇게 시들고 흙이 갈라지고 나무가 마릅니다. 우리 몸도 비슷한데요. 먼저 피부와 안색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충분하면 얼굴에 분홍빛 핏기가 도는데 이 혈액 부족 신호가 오면 얼굴이 누렇게 뜨거나 핏기가 없이 창백해집니다. 한방에서는 이걸 면색위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얼굴이 시든 잎처럼 누렇다는 뜻이에요. 이건 속부터 마른 거기 때문에 화장으로도 잘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머리카락인데요. 한방에서 머리카락을 혈액의 끝자락이라고 봐요. 강물 끝까지 물이 흐르지 못하면 가장 먼 자리부터 마르는 것처럼 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윤기가 사라지고 가늘어지고 한 줌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머리숱이 갑자기 줄어드는 거, 이 노화가 아니라 혈액 부족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새치도 같은 맥락인데요. 한방에서 검은 머리를 신장에 혈액이 만들어준다고 보는데 그 혈이 마르기 시작하면 새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는데요. 혈액 부족이 이 마음까지 영향을 줍니다. 한방에서는 이 심장이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심장에 혈액이 부족하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고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나이 들어서 잠이 없어졌나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 혈액 부족 신호인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혈액 부족 증상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분들을 뵐 때마다 안타까운 게요. 본인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시는데 알고 보면 이 혈액만 보충해줘도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본인이 혈액 부족인지 저랑 함께 세 가지만 체크해 보실게요. 첫 번째는 이 손톱을 한번 봐보세요. 혹시 손톱이 얇아지고 잘 갈라지고 세로줄이 도드라져 있으신가요? 손톱은 한방에서 간혈의 외부 신호로 봅니다. 손톱이 약해진다는 건 간에서 혈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두근 숨이 차시는 분들. 이게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고요. 심장에 혈액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적은 혈액으로 무리해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울 보시면서 눈밑의 색깔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다크서클이 아니라 눈밑이 거무튀튀하게 가라앉아 있는 색. 한방에선 이걸 신혈어의 결정적인 신호로 봅니다. 신장에 혈액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그 거무튀튀한 색깔이 눈밑에 바로 드러나거든요. 특히 이 눈밑 거무튀튀함을 신허흑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신장의 정열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어두운 반점이라는 뜻입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런 게 아니라 신장이 SOS를 보내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다면 전에 말씀드렸던 마늘과 들기름으로는 부족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2개 이상이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이 혈액을 보충해줄 목이버섯 드시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마른 목이버섯을 기준으로 약 5g, 하루 한 줌 정도를 준비를 해주세요. 손바닥 위에 올렸을 때 손금이 살짝 가려질 정도면 됩니다. 욕심내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미지근한 물에 한 20분 정도 불려주세요. 그러면 마른 한 줌이 한 그릇 가득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이 목이버섯은 공복이 아니라 식사하면서 드시거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목이버섯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은 빈속에 드시면 약간 더부룩하실 수 있어요. 위가 보호막을 잘 둘러준 다음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자, 하나만 제가 더 짚어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마늘의 짝꿍이 들기름이었죠. 목이버섯의 짝꿍은 약간 다른데요. 바로 검은깨입니다. 왜냐면 이 목이버섯이 들어가는 자리가 간과 신장이에요. 그런데 이 검은깨도 똑같이 간과 신장으로 들어갑니다. 검은깨는 한방에서 호마라고 부르는데 간신의 음허를 보하는 가장 대표적인 재료여서요. 목이버섯과 찰떡궁합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목이버섯이 활혈양혈, 혈을 살리고 기른다고 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정혈동원. 정과 혈은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혈을 길러주려면 그 뿌리인 정부터 채워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검은깨가 바로 정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방에서 검은깨는 익정혈 보관신의 대표적인 약재로 봅니다. 정과 혈을 동시에 더해주고 간과 신장을 보강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이버섯은 혈을 다스리고 검은깨는 그 혈의 뿌리인 정을 채운다.
이 두 재료가 만나면 가지와 뿌리가 동시에 자라는 셈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보약의 조합 중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은깨도 목이버섯처럼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장의 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재료가 같은 색으로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이버섯의 식이섬유가 혈관 안에 찌꺼기를 싹 쓸어내면 검은깨의 세사민이 혈관벽 자체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줍니다. 이게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혈관 건강에 아주 훌륭한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불린 목이버섯을 데친 후에 검은깨를 한 큰술 톡 뿌려가지고 살짝 묻혀서 드시면 돼요.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목이버섯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생 목이버섯에는 포르피린이라는 광과민성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걸 생으로 드신 후에 햇빛에 노출됐을 때 포르피린 성분에 의해서 피부에 두드러기, 가려움, 심하면 피부염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건 물에 충분히 불리고 한번 데치거나 익히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마른 목이버섯을 사서 20분 불리고 끓는 물에 1분만 데쳐서 드시면 안전합니다. 진료실에서 한 달 만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 한의사님 거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안색, 머리카락, 잠. 이 세 가지가 풀리기 시작하면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그 다음은 몸이 알아서 따라옵니다. 이 목이버섯은 그저 까만 버섯이 아닙니다. 600년 동안 검증된 우리 몸의 오장을 도는 혈관 청소부이자 보약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몸을 지키는 따라하기 쉬운 건강 정보로 제가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 한의사 딸내미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